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두렵기만 하고요. 운이 없으면은 뭐 걸린다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만연한데, 과연 그런 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뭘 우리한테 준비해 주셨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태초에 미리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방법 중에서 저희들 오늘 특별한 방법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고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70%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 그런데 물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요.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뭐 안 좋아하는 사람 이상하지. 왜 다이아몬드를 좋아해요? 귀하니까, 비싸니까. 그렇죠? 귀하고 비싼 그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지만 그 흔하고 값싼 물은 없으면 죽어요. 이제는 어느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관념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인체의 70%는 이제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물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사람들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인데, 이걸 안 지켜요. 왜요? 바빠서. 물맛이 없어서. 또는 물 이외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물을 먹어야 될 건지, 또 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말이죠. 인체의 70%가 물이에요. 그런데 금방 태어난 아이의 체내 수분량은 90%예요. 연세가 80, 나이가 들어가면 80이 넘으신 분들은 인체의 수분 함량이 50%밖에 안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몸속에서 물의 양이 줄어들어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진다는 거죠. 보세요. 어떤 땅이 있는데 땅에서 물이 계속 빠져만 나가고 보충이 안 되면 그 땅은 나중에 뭐가 되죠? 사막이 되어요. 그죠? 그걸 사막이라고 그러죠. 그죠? 물이 보충이 안 되니까. 그걸 사막이라고 그러죠. 근데 참 재밌게도 사막을 파보면 말이죠. 중동같이 기름도 나와요. 또 사막을 파보면 아프리카 같이 다이아몬드도 나와요. 근데 사막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우리 인체에서도 물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죽어간다. 당연히 나이가 들게 되면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예요?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괜스레 주름살이 생기고 난 다음에 뭐 보톡스니 뭐니 뭐 피부 미용제 바르지 말고 평소에 물을 잔뜩 먹으면 빵빵해서 항상 피부가 좋은 거예요. 여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화장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화장의 원리는 뭐예요? 좋은 영양성분을 바르는 게 아니고 뭐야? 보습이야, 보습. 피부에 습기만 있으면 무조건 피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아이는 피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걔 매일 얼굴 팩했어요, 걔가? 그 비싼 뭐 기능성 화장품 발랐어요, 걔가?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 아이의 피부가 기가 막혀져. 그 이유가 뭐라고요? 물이에요, 물. 수분 함량이 90%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 피부가 예뻐지려고 하신 분들은 말이죠. 집에 가서 저녁에 가서 퇴근하고 가서 뭐 피부 수분 팩 한다고 하는데 그거 해봐야 30분이면 다 날아가요. 물은 어디서? 안에서 바깥으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뻐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어떻게 한다? 물을 먹어야 된다. 화장품보다는 물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세요. 체험해 보시라고. 그게 화장의 원리라고. 이걸 자꾸 여성들이 잘못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화장품을 발랐을 때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화장품의 원리예요. 오일류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기름 때문에 수분이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차단 효과. 그래서 이 물은 인체 구성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거예요. 우리 혈액과 뇌 속에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먹었던 영양 성분들을 모든 세포에다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있는 노폐물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뽑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면역 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몸속에 뭐 이상한 놈들이 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장난치는 녀석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서 다 잡아먹어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빠져나가는 물량만큼 보충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병의 원인. 감기부터 암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물 부족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물 부족으로 시작합니다. 물 부족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여성들이 보통 생리통 같은 걸 겪잖아요. 나는 굉장히 생리통이 심하다. 생리통이라는 부분들은 뭔가 신경 조절이나 혈액이 쪼여지면서 하는데 이게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쫄리겠죠. 더 심해진다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자가 면역 질환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의 시작은 물 부족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특히 당뇨도 물 부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물이 부족한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평소에 너무 피곤한 거야. 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일이 심해서 피곤한 모양이다.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만성 물 부족은 말이요, 몸이 피곤해진대요. 또는 평소에는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화를 낸다, 신경질을 낸다, 짜증을 많이 낸다. 그때는 빨리 물 한 컵 갖다 줘보세요. 평소에는 괜찮았던 사람이 갑자기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혈액이나 뇌에 물의 양이 가장 많은데 뇌에 물이 좀 부족하게 되면 뭐예요?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뭐 그렇게 할 때, 또는 괜스레 막 우울해지고 말이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이런 느낌도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다가 물 부족이다. 또는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하게 되면요, 수면장애.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성 갑자기 내는 거, 그죠? 그럼 뭔가 집중 못하고, 또는 커피, 차, 탄산음료 또는 알코올 같은 거 굉장히 먹고 싶어하는 거예요. 또는 물이 부족하게 되면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게 되면은 신경세포가 착각을 해가지고 진짜 허기가 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게 되면 신경세포 작동하면서 허기. 그래서 의외로 비만의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물이 부족하면 허기가 진 줄 알고 더 먹는 거죠. 내가 뭐 배가 고파서 그런 줄 알고 자꾸 더 먹어서 오히려 더 비만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밤에 자다가 자꾸 바다도 꿈도 꾸고 강도 꿈도 꾸고 심지어는 폭포수도 꿈도 꾸고, 이게 잠재의식 속에서 물 부족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인체적으로 어떻게 느끼냐면요, 갈증을 느끼잖아요. 갈증. 이게 막 텁텁하고, 그죠? 근데 갈증을 느꼈을 때는 오히려 물 부족 현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예요. 왜냐하면 갈증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의 혈액과 뇌에 물의 양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뇌 속에 있는 뇌하수체나 혈액의 물의 농도가 작게 되면 인체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혈액과 뇌의 물을 세포에서 차출해 오는 거예요. 세포에 차출해 오다 보니까 목젖에 차출을 하면서, 목젖이 공기를 뇌에 들었다 마셨다 하면서 가장 수분 증발이 가장 빠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갈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좀 늦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 목이 간질간질하다든지 또는 잔기침, 약간 기침이 나게 되면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은 항상 미리 물을 먹어주는 것이 좋다. 그죠?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물을 먹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저보고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분들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종류의 물을 먹어야 합니까? 정수기는 무슨 정수기를 사용해야 됩니까? 수돗물 먹어도 됩니까? 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종류의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분이에요.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떤 물을 먹어도 될까요? 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전통적으로 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예를 들면 동의보감을 보면요. 물의 종류가 33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추로수가 뭔지 아세요? 가을 추자, 가을에 새벽에 이슬에 나뭇잎에 맺힌 이슬만 모아가지고 약을 따라야지만 낫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정수가 뭐죠? 황토흙. 막 이렇게 풀었다가 황토를 다 가라앉히고 위에 나오는 물. 그러니까 병의 종류에 따라서 물의 종류가 3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물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물에 민감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 물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개 51가지에서 지금 저기 조금 늘어났어요. 지금 조금 이제 늘어나가지고 약 50가지에서 60가지 종류를 다 분석을 해서 어느 합격선 이상이 되면 먹어도 되는 물하고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미국은 검사 항목이 100개가 넘어요. 동남아는 검사 항목이 우리보다 훨씬 작아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죠? 어디 가서 먹어도 되는 물 하게 되면은 50몇 개, 60몇 개는 괜찮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결국은 항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이 수반이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 국민 소득에 따라서 잘 사는 나라는 항목 숫자가 많을 거고 못 사는 나라는 항목 숫자가 작은데 우리 정도 같으면 50개, 60개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니까 우리나라에서 먹어도 되는 물 하게 되면은 안심하고 드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육각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알칼리 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원수, 자화수, 수소풍부수 여러 가지 종류의 물이 지금 현재 시중에 많이 상업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물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결론은 물은 물이다. 특별하게 물의 기능에 대해서 부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실험이 다 끝나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물은 뭐다? 물이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 내가 먹어도 되는 물을 가지고 적당량을 잘 먹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저보고 교수님 물을 먹고 암을 고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 단답형을 2가지 중에 답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물을 먹고 암을 고칠 수가 있다라고 답을 해요.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이 암을 고치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물은 암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물이 암을 이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단 치료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물이 나옵니다. 다양한 물. 예를 들면 멕시코의 트라코테라는 이 물은 미국의 농구 선수 중에 매직 잔슨이라는 아주 기적의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선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는데 저 물 먹고 나았다 해가지고 지금도 가면 하루에 3일, 4일씩 기다려야지만 그 물을 받을 수 있어요. 또는 독일의 노데르나우. 이 노데르나우 같은 동굴수는 실제로 저기서 그 동굴수 먹는 그쪽 앞에 실제로 병원이 있어요. 독일은 전부 다 병원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그럼 암 환우가 오게 되면 거기서 병을 진단하고 난 다음에 물 치료를 직접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아직까지 저 물을 가지고 암을 고칠 수 있다는 치료제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죠? 이 물을 먹고서 평소에 물을 안 먹었던 사람이 여기 와서 물을 먹으면서 면역력이 회복이 되어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또는 심지어는 프랑스 루드르, 저기는 캐톨릭 성당이 있는 곳인데 저기도 1년에 약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 물인데 물을 좀 분석해 보니까 저게 뭐 유기 게르마늄이 있더라 없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뭐 또는 인도의 나다란 물 또는 일본의 오이타의 일전 천령수 전 세계에서 각각 이런 물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구석구석 좋은 물 유명한 물 많이 있어요. 아세요? 약수 같은 거 그죠? 그죠? 뭐 그런 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뭔가 질병에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시도가 다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면역력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혀 잘못됐다라고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다. 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물을 이제 먹는데 마트에 가서 이제 물을 사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수라고 얘기해요. 생수, 그죠? 그런 물들을 우리가 바틀드 워터 또는 병입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입수. 그 다음에 이제 음용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어도 되는 물 가지고 얘기한 거고 자연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샘물, 지하수, 우리가 어디 산에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시골에 갔을 때 바로 올려서 뭐 아무런 처리하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는 물들 뭐 이런 물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그 자연수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은 자연수를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고 이제 그 바틀드 워터는 이제 마트에서 팔고 있는 그 병에 들어있는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을 얘기하니까 그것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그죠? 그죠? 실제로 그게 휘발유보다 더 비싼 거 아시죠, 그죠? 그 정도로 물값이 지금 이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는 드링킹 워터, 음용수라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이나 이제 저수지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정제해서 정화해서 이제 우리 수돗물로 오는 주로 이제 이런 물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이제 요즘 탄산수,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탄산 그 수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이 탄산수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탄산수라는 것은 물에다가 탄산, 이산화탄소를 녹여놨다. 그럼 이산화탄소를 녹여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높은 고압 압력을 가지고 녹여놓게 되면 그 기체는 물속에 기체를 존재하다가 병마개를 딱 따는 순간에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낮아지게 되면 그 속에 기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체가 방울이 막 나오는 거죠. 방울이. 그러면서 입속에 들어와서 방울이 막 터지니까 청량감이 있어서 탄산수를 좋아하는 거죠. 그냥 참 재밌게도 물에다가 CO2만 집어넣게 되면은 물이 쓰요. 쓴맛이에요. 쓴맛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 먹을 것 같으니까 뭐다 거기다가 과일맛도 넣고 단맛도 넣고 향을 집어넣었다. 따라서 탄산수는 물이 아니고 뭐다? 음료예요, 음료. 음료란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죠? 음료다. 물은 아니다. 탄산수는 입이 텁텁하고 뭐 할 때 한 번쯤 청량감을 위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 저는 탄산수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물로 대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든지 간에 우리가 먹었던 모든 종류의 음식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노폐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모든 먹었던 음식은 다 분해가 되어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져가지고 물은 소변, 대변, 땀, 호흡을 통해 빠져나가고 이산화탄소를 뭘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이 우리 폐가 말이죠. 24시간 365일 하루 1시간도 잠을 안 쓰고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뽑아내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탄산수를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이산화탄소를 자꾸 거꾸로 집어넣거든요. 몸을 좀 사랑한다면 적당량, 입이 텁텁할 때 한 번 정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탄산수를 먹는 것도 자기 몸을 혹사하는 방법입니다. 해양심층수라는 것은 저 바다의 지표면 바다 수면에서 200m 밑에 내려가게 되면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햇빛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물이 없다는 거예요. 유기물질은 생물이 없고 무기물질, 무기미네랄이 많다는 그 물인데 이 해양심층수도 물은
아니고 그냥 특별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물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샘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마트에서 파는 소위 이제 그 먹는 샘물은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건데 지하수 같은 데서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그냥 먼지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기만 걸러낸 거예요. 살짝 걸러내기만 해가지고 병에 집어넣는 건데 가장 조심할 거 페트병은 절대로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 페트병은 예를 들면 500짜리라든지 또는 2리터짜리들 보통 보면 페트병을 입에 대고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뚜껑 막에 다시 막아가지고 차 안에는 어디 두겠죠. 자, 입에 대었다가 두게 되면 벌써 그쪽에 뭐야? 미생물들이 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번식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페트병은 절대로 입을 대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을 대서 마셨다면 한꺼번에 다 마셔야 되고 한꺼번에 다 마셔야 되고 아니면 컵에 따라서 먹든지 항상 입하고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이 먹는 샘물의 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연수, 경수, 샘물. 샘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빨래를 했는데 빨래가 잘 안 되는 거야. 비누를 풀었는데 잘 안 돼요. 머리를 감으려고 막 했는데 비누가 잘 풀리지 않아. 물이 뻑뻑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수라는 말은 샘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속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요 두 개가 바로 그 비누를 풀었을 때 위에 허옇게 뜨게 만들어서 비누 성질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보통 연수기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연수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연수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것도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실제로 물속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어느 정도 있는 미네랄 물이 좋은 거라고. 좋기 때문에 너무 저 부분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런 걸 본다면 참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항상 매일 일어나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계절이 있고 좋은 물이 있는 이 부분들. 유럽 쪽은 말이죠. 물이 너무 나빠요. 저 경수, 칼슘, 마그네슘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물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유럽은 독일 같은 데는 뭐가 유명해졌죠, 거꾸로? 그래서 맥주가 유명해진 거예요. 프랑스는 와인이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왜? 물이 제대로 된 물이 없어가지고. 자, 이제 보통 이제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정수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요. 우리나라에서 정수기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정수를 하게 되면은 물속에 소독 부산물, 염소도 있고요. 물속에 이물질도 있어요. 물속에 중금속도 있어요. 물속에 꼭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 미네랄도 있어요. 이 네 가지 큰 그룹이 있는데 소독 부산물, 염소라든지 이물질 정도만 걸러내는 정수기가 가장 싼 정수기예요. 이건 보통 수십만 원 정도의 정수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유해 중금속을 걸러내는 쪽 기능이 가게 되면 이제 100만 원 이상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삼투압, 역삼투압이란 물은 유해 중금속을 걸러내기 위한 기술인데 이게 영양 미네랄까지 다 걸러내버리고 진짜 깨끗한 물 나옵니다. 물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류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히려 그 물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삼투압이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고가예요. 벌써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밖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수기는 가급적 싸면 쌀수록 더 좋다. 이상하죠, 그죠? 하지만 싸면 살수록 이 기능, 간단한 기능만 하면 되니까. 왜 우리나라는 원수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이 오면서 관을 통해서 뭔가 오물질이 온다든지 아니면 아파트에 와서 저수지에 와서 저장되면서 뭐 오물질이 온다든지 또는 염소 소독 정도만 하면 되는 아주 싼 정수기. 그런데 정수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 주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수기는 저가 또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먹는 게 좋으냐라는 부분이에요.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시죠? 2리터, 1.5리터. 이게 이제 그동안에 방송에서 워낙 많이 했어요. 다들 전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참 내가 미안하게도 지금 방금 하루에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 하루에 물을 2리터 먹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나빠지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로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이에요. 그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는 전체 물량, 하루 종일 들어오는 전체 물량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음식 먹는 양을 어떻게 다 그람수를 측정해? 그지?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자기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은 뭐다?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 되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에 나쁜 거예요. 자, 물을 하루에 2리터 먹겠다고 이제 먹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 있죠? 그 2리터 먹는 것도 참 힘들어요. 어지간하면 보통 의지가 아니면 의지의 한국인이 아니면 매일 2리터 먹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자, 잘 따라가고 있어요. 자, 2리터 먹는데 더운 날 어떤 과일을 많이 먹죠? 수박 먹죠. 그 수박 얼음 넣어가지고 화채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죠? 자, 오늘 너무 덥다고 해가지고 수박 잔뜩 먹은 그날도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고 물을 2리터 꾸역꾸역 먹은 날은 뭐예요? 물을 많이 먹은 날이야. 초과해서 먹은 날이야. 따라서 수박을 먹은 날은 뭐야? 물을 작게 먹어야지.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린 날은 뭐야? 많이 먹어야지. 사람마다 그때그때마다 먹었던 음식과 활동 종류에 따라서 운동 종류에 따라서 물 먹는 양이 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루에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고 의지를 가지고 의지의 한 공을 꾸역꾸역 먹은 사람은 어떤 날은 건강에 좋지만 어떤 날은 뭐예요? 건강에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시고 난 다음에는 얘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언제? 태초에. 태초에. 자, 보세요. 여러분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왔어. 왜? 뭐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고 물 먹으라고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 몸속에 지금 물이 부족해서 막 몸에서 문제가 막 생기려고 하고 면역세포가 막 약해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웃어서 하면서 막 까불랑거리면서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얘야 물 좀 먹으라 하고 알려주시려고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고. 그럼 그때 빨리 물을 먹게 되면 15분 내지 20분 뒤에 금방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소변 색깔을 노랗게 만든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만들었어요? 태초에. 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사랑해서. 건강하라고. 그런데 이 중에 저희가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먹게 되면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와요. 그런데 그 노란색은 병아리 색깔 같이 아주 센 노란색. 그런데 물이 부족한 노란색은 누런 노란색이라서 금방 표시가 나요. 자,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죽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무식하게 물 먹기 시합하다가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시합 있죠. 또는 철인 7종 경기 같은 거. 그걸 하면서 과거에는 3, 40년 전에는 그 마라톤 선수들에 물 줬는데 물 먹고 죽은 마라톤 선수도 많아요.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두 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미네랄인데 물을 너무 갑자기 많이 먹는 바람에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평소에 심장이 약했던 사람한테 100% 다 심장마비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물을 많이 먹는지 어떻게 한다?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되게 되면은 아, 내가 물량이 많구나 해서 물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즉각 자기한테 필요한 물의 양은 뭘 보고 한다? 소변 색깔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옅은 노란색을 유지하도록 짙으면 마시고 묽으면 안 마시고. 이거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언제? 태초에. 왜? 사랑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태초에 만들어놨다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잊어버려. 지나놓고 나면 잊어버려. 여러분 화장실 가가지고선 뒤도 돌아보고 그냥 나와요. 하도 바빠가지고 빨리 뭘 하고 가려고. 그래서 제가 3, 2, 1 방법을 주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3.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 운명이 바뀔 내용인데. 3. 식사 30분 전 한 컵. 2. 식사 2시간 뒤 한 컵. 1. 취침 1시간 전 한 컵. 그럼 하루에 몇 컵이에요? 3컵 하루에 한 끼만 드세요? 밥 먹기 30분 전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 한 컵. 하루 3끼 먹으면 6컵. 잠자기 1시간 전 한 컵, 7컵.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 한 컵. 7컵 내지 8컵 언제 먹는다?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보자 이 말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은 내 몸속에 물을 공급해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요. 밥 먹고 2시간 뒤는 위에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2시간이고 그 2시간 뒤부터 장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물 한 컵은 장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변비가 사라져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첫 소변을 봤는데 노랗다. 그럼 뭐예요? 잠자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수분 부족 현상. 그러면 그날은 잠꿈도 엄청 많이 꾸고 피로도 회복이 안 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중간에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 가지 않고 아침에 소변 색깔 괜찮은 물량을 3, 4일만 연습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루에 7컵 내지 8컵을 언제 먹는다? 시간을 정해놓고 먹되 물량은 뭘 보고 한다? 소변 색깔을 보고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작게 먹을 수도 있고 그죠? 100에서 250까지 자기가 알아서 먹을 수 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길거리에서 많이 알아보신 분이 있어서 인사를 해요. 교수님 물 강의 듣고 물 잘 먹습니다. 최소한도 저한테 물 강의 들었던 사람은 길에서 저하고 만나게 되면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일 잘 지키고 있대. 그죠? 그러면 저는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화를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몸을 잘 건강하게 가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길 가다 저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이웃들, 가족들, 우리 아들, 딸들하고도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물을 먹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길 수도 있고 건강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즘 수분 보충에 좋다는 마시는 수액이 인기입니다. 광고도 많이 나오더군요. 이런 음료가 정말 몸에 흡수도 잘 되고 수분 보충에 효율적일까요? 그리고 물을 많이 못 먹는데 이걸 마시면 물을 적게 마셔도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이게 영양가도 있고 좋다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보다는 우유가 훨씬 더 영양가가 좋죠. 여러분, 가정에 이제 그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물을 주기적으로 갈아주죠. 그죠? 중간중간 갈아줄 때 물고기 보고 얘야, 우유가 훨씬 더 영양가가 있단다. 그래서 어항에다가 우유를 조금씩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죽어요. 이건 뭐예요? 음료. 아무리 영양가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물에다가 뭘 타먹는데 영양성분을 타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음료. 그래서 음료는 음료같이, 물은 물같이. 절대로 음료가 물을 대신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하세요. 어항에 우유 넣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추운 겨울에도 얼음 동동 띄운 물이나 음료를 마셔야 하는 소위 얼죽아입니다. 얼음을 먹지 않으면 허전하고 물을 마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왜 이렇게 얼음이 당기는 걸까요? 왜 당기는지 나는 몰라요. 그죠? 왜 당길까요? 습관이에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습관. 어릴 때부터 찬물을 먹는 습관이 들여져 있는 거죠. 자, 찬물을 우리가 물을 먹게 되면은 이 물은 어차피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체온 36.5도를 올려줘야 되겠죠.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만큼 체온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우리 몸은 항상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지만 되는데 찬물을 이렇게 여름철 뜨거운 여름철 찬물 한 그릇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겨울철 추울 때도 오돌오돌 떨면서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시원한 걸 느끼려고 찬물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뜨거운 여름철 날 시원한 거 물 한 컵 정도 먹는 건 좋은데 얼음 물을 먹으면 그만큼 몸이 계속 혹사를 한다. 따라서 가장 좋은 물은 뭐다? 상온.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물을 먹는 게 가장 좋고, 물론 뭐 뜨거운 물 한 컵, 차가운 물 한 컵 차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죠? 물을 먹을 때는 항상 상온의 물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이가 물을 잘 마시지 않아 걱정입니다. 밍밍하고 맛도 없다고 안 마시는데요. 물을 맛있게 마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물을 잘 마시지 않아 걱정인 것은 누구 죄일까요? 엄마예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저런 게 뭐야? 습관이 된 거예요. 저걸 하려면 물을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엄마가 바뀌면 돼요. 그죠? 엄마가 바뀌면 되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습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물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이들이 서서히 바뀌도록 해줘야 돼요. 엄마의 문제다. 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것으로 오늘 물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